안녕하세요. 조경강사 이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서양 조경사의 첫 시간으로 조경사의 일반적인 개요 사양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핵심 사항으로는 이제 그 조경사에 있어서 정원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막기후의 경우에는 항상 정원에 나타나는 게 연못 같은 걸로 이제 도입이 되어서 연못에는 시원한 물을 이제 가두게 되거나 또는 수로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이제 정원 안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수를 식재를 해서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원의 발달에 있어서는 지형과 기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세계 3대 정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식, 자연풍경식, 그리고 절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양의 조경에서는 정형식이 주로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동양의 정원에서는 자연풍경식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연풍경식은 주로 이제 동양에서 발달을 하고, 서양에서는 17세기 이후, 즉 18세기서부터 영국에서 자연풍경식이라는 이제 정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원 양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절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절충식은 이런 정형식과 자연풍경식이 혼합된 양식, 즉 자연식과 비자연형의 어떤 형태에서 어떤 기하학적 형태나 자연적인 형태가 합쳐진 형태를 절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정원 양식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실 건데요. 조경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기후에 맞는 식물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거기에서 풍부한 조경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나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서 어떤 그 나라의 국민성과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다. 특히 관련이 있는 건 뭐다? 지형과 기후이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경 양식의 구분에 있어서는 정형식과 자연풍경식, 절충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형식 정원은 서양에서 주로 발달을 하고 좌우 대칭이고 땅가림이 엄격하고 규칙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풍경식은 다른 말로는 이제 자연식, 풍경식, 축경식 정원들을 이제 크게 아우러서 자연풍경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양 중심으로 발달한 조경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충식은 자연풍경식과 정형식을 혼합한 양식을 말한다라는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각 나라의 국민들의 이제 정원에 관한 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는 연간 온난하고 다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안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밖으로 나와서 다 이제 어떤 햇빛을 즐기거나 풍광을 즐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옥외 생활을 즐겼다라는 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주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광장 문화라는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오게 된 것도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옥외 생활을 즐긴 그리스인들에 있어서 정원은 사회, 정치, 학문 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자, 이탈리아인들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거는 옥외 미술관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고 그 안에 조각품을 진열을 해서 감상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에 있어서는 정원 자체가 커다란 무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파티를 열거나 아무튼 뭐 연회를 풀어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프랑스인들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무대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빼고 보면 정원은 굉장히 이제 광활하고 불안정한 공간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은 날이 무척 또 덥죠. 그래서 고온으로 인해서 이런 그 파티오식, 즉 중정식이라는 게 발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요. 그리고 이제 더운 나라에 있어서는 항상 그늘을 즐긴다라고 했죠. 그리고 정원 안에 물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로 청량감을 즐기는 옥외식. 옥외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깥쪽에 거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정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 있어서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곳은 명상하는 장소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국의 정원은 감상하거나 대화하는 이런 곳보다는 사람들이 거닐면서 산책하거나 어떤 운동하는 이런 곳으로 이제 요구가 되었다라는 것, 즉 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시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실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양사로 구분할 때 고대라고 구분을 하는 게 이집트, 서부아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서부아시아는 거의 비슷한 연대에 이제 발달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정원수법에 있어서는 거의가 정형식이고요. 자, 이집트는 이제 대표적인 정원의 발달은 주택정원 그리고 신원, 신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곳을 지어놓고 이걸 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전 앞에 정원을 만드는데 그걸 신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정원이라고 해서 사자의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하면은 주택정원, 신원, 사자의 정원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서부아시아의 조경은 사냥터라고 하죠. 수렵원, 그리고 공중정원. 그러니까 행인가든의 경우에는 정말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멀리서 보면 이제 테라스를 높이 올렸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정원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제 보시고, 자, 그리고 지구라트라는 거는 일종의 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측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벽돌로 지어진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정원이라고 해서 공간 자체를 4개로 구분을 해서 이제 물을 흐르게 해서요. 공간을 4개로 구분하면 4분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원 안에 담이 둘러싸고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고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거를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지상낙원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정원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서부아시아라고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리스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 정원이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성림. 자,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나무가 많은 숲은 굉장히 또 이게 그 신성시 여기는 곳이 되죠. 그래서 성림 또는 짐나지움, 청년들이 체육 훈련을 하는 장소인 짐나지움이나 그다음에 최초의 대학 캠퍼스인 아카데미, 그리고 최초의 광장인 아고라가 그리스 시대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